어, 안녕하세요. 영양제 상담 전문 약사 김재한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이야기하고 별개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 블로그를 보거나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제 단골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약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체질을 잘 볼 줄 알아요. 체질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하나 언급하고 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한테 올해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또 상담 요청을 하셨고 지금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많은 상담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 본인의 체질을 정확히 알고 오신 분은요, 그 300명이라 했을 때 제가 하루에 한 명씩 꼭 상담을 하기 때문에 300명이라면 300명 중에 단 몇 분일 것 같아요? 한 명이에요. 왜 알 수 있냐면 제가 상담을 하고 영양제를 딱 드리면요, 그분들의 피드백이 오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체질로 제가 드렸으면요, 절대 그런 피드백이 올 수가 없어요. 사실 저랑 상담을 많이 해봤거나 몇 번 이야기해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시겠지만 제가 농담으로 말하는 거는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없어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냥 주고받는 대화를 하더라도 저는 제 머릿속에는 컴퓨터가 돌아가듯이 머릿속에 이미 계산이 다 돼 있는 거고 그걸 확인하기 위한 작업만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본인이 생각한 대로 먹었을 때, 그렇게 알고 그런 체질을 먹었을 때는 절대로 제가 드린 영양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맞냐 안 맞냐 이런 설왕설래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100%였거든요. 사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드리는 거라 그래서 틀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사실 체질 이야기를 꼭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체질을 공부했어도 체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체질 공부해서 뭐 약사님들 체질 공부하지만 뭐 다른 분야 의료업계에서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인 분도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제가 오늘의 주제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 받았던 거, 이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어떤 체질에는 이거 영양제 또는 이거 음식 먹지 마세요,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제가 정말 열에 열 정도로 상담이 끝나고 나면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약사님, 그러면 제가 이런 사람이면 저에게 맞는 음식이나 주의할 점이 뭐가 있어요? 자, 제 대답은요, 뭐라고 하냐면,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정답은요, 골고루 드세요. 아니,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공부를 계속, 제가 정말 다양한 분야 공부를 하고 그 분야 내에서 탑이었거든요. 그 분야를 모두 다 연결지어서 해서 지금 제가 상담을 하는 거고 저만의 노하우가 생긴 거고, 또 제가 여기 블로그나 유튜브에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분야를 하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다 통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저에게 오는 환자분들은 쉽게 말하면 무당부터 과학의 끝판왕에는 뭐 학자들까지 극과 끝을 다 달라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다 통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한 포인트도 뭐냐면, 왜 골고루 먹으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한테는 이게 더 맞고 이분한테는 이게 더 맞고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는요, 모든 것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첫 번째 중요점은 뭐냐면 중용이고 조화예요. 우리가 왜 비빔밥을 최고의 음식으로 치냐면, 비빔밥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가죠. 야채도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고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고, 결국 뭐냐면 이거를 음량으로 표현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리 연구가들이 말을 할 때도 최고의 음식을 뽑는 것 중에 하나가 비빔밥인 이유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조화가 이루어진 거고, 이게 영양학적 관점에서는 뭐 지, 탄, 단 뭐 이렇게 해서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졌다. 채소, 과일, 뭐 야채, 고기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분명히 음지도 있고 양지가 있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뚱뚱한 게 있고 마른 게 있고 모두 다양하지만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에선 결국은 뭐냐면 섞이게 되면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정말 잘 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용지를 뽑아갖고 저한테도 보여주세요. 또는 제가 속해 있는 모 학회에서는 여전히 약사님들이 이거는 화기 음식이에요, 수기 음식이에요, 조절하세요 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틀렸다가 아니고 정확한 답은요, 섞어서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랑 상담했던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그런 식으로 상담을 받아서 음식을 정해주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오리고기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에서 가족들끼리 외식을 할 때 정말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대요. 1년 내내. 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근데 저한테 상담을 받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 온 가족이 상담을 받은 뒤로 저한테 또 질문을 하셨죠. 제가 답을 뭐냐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돼지고기 먹고 싶으시면 드시고, 그걸 통해서 뭐 10인분씩 이렇게 막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드실 거 아니잖아요. 음식이란 것도 결국은 우리가 먹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음주 가물한 말처럼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도 행복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되는 게 있겠죠. 뭐냐? 아니 그러면 전혀 말 그대로 아까 화기 음식, 수기 음식, 또는 그렇게 뭐 한의원에서 이렇게 체질 보면서 이렇게 정해준 표들, 이런 거 그러면 정말 의미가 없냐? 그런 거에 의미가 있을 때는 딱 저도 말할 때 어떤 경우냐면,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거나 몸이 말 그대로 저한테 찾아올 정도로 뭐 몇십 년, 몇 년 동안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기울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몸의 균형이 깨졌잖아요.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균형이 깨진 사람한테는요, 반드시 본인과 맞는 궁합이나 맞는 성분이 들어가서 조절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의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들어오건 마이너스가 들어오건 나랑 맞지 않더라도 섞어버리면 중화가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의 큰 문제가 있던 분들, 예를 들면 저한테는 암 환자분들도 오시니까, 작년에 오셨던 암 환자분 중에 저랑 이게 1년을 넘게 하시면서 몸이 아주 많이 좋아지신 분이 계세요. 지금도 계속 연락을 주시고 저한테 관리를 받으시는데, 그분이 첫 달에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약사님 제가 속이 너무 안 좋고 살이 안 찌는데 그래서 고기를 안 먹어요. 말이 안 되죠. 암 환자분들은 보통 소화장애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양방병원에서 일부러 스테로이드 성분의 뇌를 자극시키는, 식욕 중추를 자극시키는 그런 양약을 처방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있는 몸 상태에서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음식을 막 끊어버리죠.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럼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고기를, 육고기를 못 드시면 흰살 생선을 드셔도 되고, 아예 안 먹으면 모든 장기 기능이 퇴화해버리니까,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조금씩이라도 늘리세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거는 제가 영양요법을 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물론 그분은 지금 살도 쪘고요, 매달 정기적으로 암센터 가서 혈액 검사를 받으시는데 수치는 좋아지고 있다고 담당 의사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무조건 극단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요, 조화롭게 먹는다, 섞어서 먹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가시면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오는 스트레스도 덜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되는 상황에 있는 것들은 제가 1대1 상담을 하거나 그분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그때 주의사항들만 몇 가지만 알려드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을 했을 때요, 사실 체질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뭐라 하시냐면 골고루 먹으라고 합니다. 요거 먹지 마세요, 이렇게 단정 짓지 않아요. 그 말은 아까 말한 전제가 뭐냐, 몸이 말 그대로 너무 기울어졌을 때 좀 더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그마저도 지킬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왜? 상황상 내가 여건이 안 돼. 직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습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씩 다 섞어 먹으세요. 그래요. 중화, 조화의 이 원리가 철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문학이 뭐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고 이 원리가, 이런 과학적인 원리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런 말을 한 계기가 왜 있었냐면, 올해 그 한 분만 저한테 정확한 체질로 오셨던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갑자기 약국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약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약국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제를 거의 다 취급하거든요. 가장 좋은 제품들을.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취급하지 않은 약국들이 많아서 본사에서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화만 들어도 웬만하면 체질이 분석이 되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이미 이분 체질이 어떤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먼저 꺼내더라고요. 뭐 블로그 통해서 제가 따로 상담을 받았는데 체질 보는 분한테 저한테 무슨 체질이라 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막 5분에서 10분 정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분 전화 통화하면서 이미 그분이 말을 꺼내기 전부터 그 체질이란 걸 이미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대답하냐 보자라고 저는 듣기만 했어요.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막 본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 약국에도 오셨는데 제가 떠보듯이 일부러 말했어요. 그래서 뭘 드셨죠? 어떤 영양제를 드셔서 그랬더니 본인이 먹었던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본인하고 먹었던 영양제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떠보듯이 말했어요. 어느 누구한테 받으셨다 했죠? 그랬더니 블로그에 누구 이렇게 체질 보는 감별사가 있어서 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블로그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의료계에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 사람의 블로그를 봤는데 사실 그분도 제가 틀리게 체질 썼던 걸 봤거든요. 모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체질이 맞냐 안 맞냐를 설왕설래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어차피 우리 업계에 있으신 분도 아니고 그럼 감별만 해주시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딱 그분한테 받고 오셨던 분 한 분만 올해 저한테 상담 받으셨을 때 정확하게 맞는 체질로 알고 오셨어요. 그만큼 정확하게 보는 경우가 없어요. 제 블로그 보시면 제가 체질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것만 보면은 또 뭐가 되냐면 편견이 생겨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할 때 항상 본인이 할 때 뭐냐면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나 이제 블로그 보시면 선후배 약사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중심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했을 때는 단순히 체질 레벨이기 때문에 체질에 사람을 맞춰서도 안 되고요. 제가 귀경나 공부를 했을 때도 마스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얘기까지 들 정도로 하지만 제가 물어보는 약사들한테도 꼭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것만 보고 퉁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 점만 말해주고 부족하거나 뭐한거나 다른 관점을 통해서 메꿔줘야 돼요. 그거 없으면 계속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질 얘기를 사실은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가장 많이 올해 들었던 것 중에 또 가장 많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질문 중에 뭘 조심해야 되고 가려 먹어야 되냐. 정답은 뭐다? 그냥 골고루 드세요.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런 책들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몇 번 대화하다 보면 사실은 다 파악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이야기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잠시 여기 장소에서 한번 또 다시 찍게 되었어요. 또 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1:1 상담 신청을 따로 하시고요. 1:1 상담 신청은 어떤 양식도 있고 상담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 블로그랑 후기를 다 보시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인사이트로 뵐게요.